자, 지금부터는 문법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 저번, 사주전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약속한 게 있을 거야. 그치? 자,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았어. 우리 사주전에 뭐 했었냐면은, 높임 표현, 그리고 부정, 또 시제, 사피동. 요렇게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 너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사피동이었어. 그렇지? 얘네 둘은 정말 쉬웠고 굳이 헷갈리면 높임 표현 하나밖에 없었는데 각각 어떻게 실현되는지만 알면은 된다 그랬었지. 기억나나? 자, 높임 표현 같은 경우에는 복습을 일단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면은 니네 공부할 거 길어지지. 그지? 그러니까 각자 자, 너희들 노트 보고 복습해오세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너희가 이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클리닉으로 봐줄게. 자, 왜냐면 노트 표현은 정말 쉽기 때문에 노트 페이지 한 번만 보면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고 오늘 나갈 부분은 이 사피동과 관련해서는 나랑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거야. 자, 사피동. 자, 나는 항상 사동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동부터 가보도록 할 건데, 자, 이 사동 할 때 이 사자가 뭐라 그랬지 내가? 시킬 사자라고 했었어. 즉, 무언가를 시킨다는 의미가 있겠지.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자, 이 사등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 뭐라고?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다고. 자, 짧은 거 말 그대로 단형 사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긴 건 뭐라고 했겠습니까? 장형 사동이라고 해요. 자, 짧게 만들어지는 사동 어떻게 짧게 만들 수 있을까? 한 글자 전미사 하나만 추가하는 거야. 뭐라고? 전미사 하나만 추가가 된다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전미사로 만들어지는 단어 우리 뭐라 그랬어? 파생어라 그랬지. 다른 말로 단형 사동을 파생적 사동이라고 하기도 해. 왜냐면은 전미사로 만들어지니까. 이해되니? 전미사로 만들어지는 거를 파생어라고 하는데 전미사로 만들어진 사동이기 때문에 파생적 사동이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면 됩니다. 자, 사동접사는 딱 7개라 그랬지. 이희리기 우구추 자, 이희리기 우구추 이 7개 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 이 대표적으로 뭐 있어? 내가 니들한테 약을 먹이다 할 때 이해됐습니까? 자, 내가 방을 어지럽히다 혹은 더럽히다. 이해됐니? 먹이다, 더럽히다 혹은 내가 땅을 넓히다도 되겠고 리는 뭐가 있을까? 자, 내가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날렸어. 날리다. 자, 기는 뭐가 있을까요? 자, 내가 너희 숙제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너네를 남기다가 될 거야. 얘들아, 참고로 내가 아까 문학을 그냥 들으라 그랬잖아. 사동은 적어주세요. 내가 다음번에 확인할 거야. 이해됐니? 자, 남기다 혹은 개그맨들이 우리를 웃기다가 될 거고, 자, 우는 자, 내가 내 맘 쓰레기통을 비우다 할 때 우가 될 겁니다. 자, 구는 뭘까? 자, 구 많이들 떠올리지
이해됐어? 혹은 내가 텃밭을 1, 구다 할 때 9. 이해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추도 너희들이 생각을 못해. 이해됐어? 자, 내가 눈높이를 낮추다. 이해됐어요? 낮추다 할 때 추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니? 자, 대표적으로 니네들이 헷갈릴 만한 것들 예시 보면은 구랑 추, 요놈들을 많이들 생각을 못한다 이거야. 각각 뭐가 있는지 정도는 조금 더 너희들이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방금 본 것처럼 사동 무언가를 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를 만드는 첫 번째는 이히리기 우구추라는 정비사를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길게 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뭐뭐를 시키다 혹은 뭐뭐를 하게 하다처럼 문장의 형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내가 방금 말했어. 문장이라고. 맞아? 맞아. 자, 문장 다른 말로 통사라고 하지. 그래서 장형사동의 다른 말로 통사적 사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문장이 다른 말로 통사라고 하는데 문장의 형태로 사동 표현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사동은 누군가 무엇을 시켜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동과 반대되는 표현은 내가 직접 주체적으로 하는 거지. 주동이라고 하는데 그 문장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여기다 만들게요. 자, 아이가 이 약을 먹다 라는 본인 의지로 빨리 낳고 싶어서 약을 먹는다는 주동문을 하나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누군가 시키는 의미로 한번 바꿔볼 거야. 자, 너희들 한국이니까 만들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누군가가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거지. 이해돼? 먹이는 거지. 먹이다로 바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냥 약을 목적어 똑같이 내려왔어. 맞아? 근데 기존의 주어는 아이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게 되겠지. 맞아요? 부사격 조사 에게가 붙어서 부사어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맞니? 자, 그럼 생각을 해봐봐. 지금 기존의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었어. 그럼 기존의 문장과 달리 새로운 문장에서 주어가 있어 없어? 없지. 우리 문장에서 주어는 꼭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겠지. 아무나 한번 만들어보자. 어머니가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라는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 즉, 여기서 필요한 건 새로운 주어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또 기존의 주어는 부사어로 바뀌어야 되고, 먹다라는 주동문의 서술어는 먹이다라는 파생 접미사가 붙어서, 자, 사동 접미사가 붙어서 사동사로 바뀌어야 하는 거지. 혹은 문장의 형태로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먹이게 하다라고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어떻게 바꾸는지 느낌이 좀 오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중요해서 그래. 자, 기존의 주어는 부사어로 기존의 목적은 그대로 목적으로 내려오지만 기존의 동사는 사동사로 바뀌어야 한다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해됐어? 그리고 주어는 없으면 안 되니까 새로운 주어를 꼭 필요하더라까지 우리는 알아두면 돼. 이해됐나?
자, 그러면은 우리 사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 그 전에 한번 이 두 문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게. 자, 어머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이다. 이 먹이다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아이한테 약을 주고 먹어라고 해서 먹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이가 그런데도 약을 안 먹겠다 땡깡을 부려. 그러면은 잡아서 입 열고 약 퍼서 입안에다 넣을 수 있겠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자, 간접적으로 약만 주고서 먹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 사동이라고 하고, 자, 입 열고서 내가 직접 입안에 약을 갖다 넣는 것을 직접 사동이라고 해. 이해됐니? 또 다른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옷을 주고 입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 옷 들고 자 팔 껴놓고 머리 놓고 다리 껴놓고 다시 올려서 입히게 할 수도 있겠지. 맞아. 그렇게 간접, 직접 사동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다만 먹이게 하다.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그림이 상상이 되니? 자, 입 열고 넣는 게 상상이다. 아니면 약 주고 먹어라는 게 상상이 돼. 그렇지. 후자가 될 거야. 자, 다시 말해서 이 단형사동, 파생적 사동은 간접, 직접 사동으로 모두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이 통사적 사동은 무조건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우리 사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자, 사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크게 세 종류인데요. 그 중에 두 종류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물론 세 개 말고도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너희들이 사피동을 처음 하는 단계니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려줄게. 자, 사동에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이중 사동입니다. 뭐라고? 이중 사동. 다시 말해서 사동 표현이 두 개 쓰인 거야. 근데 이거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야. 알맞은 표현인데 그 표현 안에서 이 사동 표현이 두 개만 쓰일 뿐입니다. 이해됐어? 자, 예를 들어볼게. 내가 양동이에 물을 채우다 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자고. 자, 채우다의 기본형 뭐야? 채다야? 아니지. 물이 차오르다 할 때 물이 차다야. 그치? 차다에 이, 우, 다가 결합을 한 거라고. 근데 보자고. 차, 이가 결합해서 채가 된 거, 우, 다가 된 거지. 근데 이랑 우, 각각 사도, 접사, 이랑 우라고.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렇게 사동 표현을 두 개 쓴 걸 우리는 이중 사동이라고 한다고. 이해됐어요? 자, 혹은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건물을 세우다. 자, 건물이 세다냐? 그럼 그냥 물이 새는 거겠지. 건물이 서다가 항상 기본형이야. 서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다의 결합형이라고. 마찬가지 사동접사 이랑 우가 두 개 쓰였지. 이거 말고도 아이를 재우다 할 때 제, 차, 이, 우사로 볼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되네? 됐어? 자, 그러면 우선 잠깐 끊었다 갈 건데 하나가 남아서 이놈들을 여기로 옮길게. 재우다, 세우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하나의 유형이 또 남았어. 자, 그거는 이거 지우고 밑에다 쓸게요. 자,
생각을 해볼게. 자, 이중사동의 하나의 종류대 느낌이 조금 달라. 약간 이중사동은 내가 틀리면 아니라 그랬지. 근데 사동편을 잘못 쓰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냐면은 과도한 사동 뭐라고? 과도한 사동. 자, 사동 표현을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런 거를 저는요 제 말로 시키의 남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키를 그냥 막 갖다 써버리는 거야. 이해됐니? 자, 예를 들어볼게. 자, 니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외롭대. 그럼 친구가 말하지. 내가 소개시켜줄게. 내가 누구 소개시켜줄게 할 때 소개시키다 라는 말에 한번 우리는 집중을 해볼 겁니다. 자, 소개시키다는요 되게 잘못 쓰이는 거야. 이거 이 상황에서 쓰면은 0장밖에 안 돼. 소개시키다는 자, 내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자, 누군가에게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남자친구 데려와서 자, 자기소개해 가 바로 소개시키는 거야. 이해돼? 알맞게 쓰려면은 내가 소개해줄게 라고 써야지 맞는 표현입니다. 이꼴 소개하다가 되겠지. 맞습니까? 맞아. 소개하다가 맞는 표현이라고. 이해됐어요? 내가 소개해줄게는 내가 누군가를 너에게 자, 누군가를 연결시켜준다는 말이지만 소개시키다는 제3자를 뭐뭐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하게 만드는 거일 뿐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시키를 안 써도 되는 경우에서 쓰는 경우를 우리는 과도한 사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 니들이 덥다고 찡찡대. 그럼 내가 에어컨 가동해줄게 라고 하면 되지만 내가 가동시켜줄게 라고 하는 말을 에어컨 갖다 놓고 자, 무언가를 가동시켜봐 이거라고. 이해됐어? 자, 과도한 사동은 틀린 문제더라 라는 거. 그리고 이중사동은 그냥 사동 표현에 2개 들어가 있을 뿐이지 틀린 건 아니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영상 멈춰주고 적어주시고요. 자, 다 적었으면은 이어서 영상 틀고 보시면 돼요. 저 미안해. 지금 웃어가지고. 자, 곧바로 이어갈 건데, 자, 우리 사피동이라 했어. 지금 사동까지 마무리 됐지? 자, 그러면 하나 남았네. 피동. 자, 피동은 이거보다 쉽다. 자, 이거 지워내죠. 자, 피동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자, 피동. 자, 너희들 너무 잘한다. 자, 피동. 자, 피동 할 때 이 피는요, 뭐냐면은, 피해자 할 때 피야. 자,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뭐야? 무언가에 당한 사람이지. 피동하면은 당하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라고. 이해됐니? 당하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피동 표현인 거야. 자, 아까랑 마찬가지인데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문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도둑이 경찰에게 다시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라는 문장이 있어. 자, 이거를 도둑 입장에서 한번 볼게.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라는 문장으로 바뀔 거야. 그치?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경찰이 도둑을 잡는 장면. 자, 잡는 장면 상상해봐. 자, 머릿속으로 상상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경찰이 도둑한테 수갑 채우고 끌고 가는 장면. 그치? 자, 그러면 반대로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생각해봐. 나는 똑같이 도둑이 경찰에 잡혀서 이송되는 장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즉, 두 개 상황이 달라? 아니야. 머릿속으로 그렸을 때 상황 자체는 똑같단 말이야. 다만 이 서술어의 초점이 누구한테 있는지만 다를 뿐이지. 맞아? 맞아. 서술어의 초점만 달라질 뿐입니다. 서술어의 초점에 따른 차이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피동 표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볼 건데, 아까랑 똑같아. 짧게 만드는 거, 길게 만드는 거. 자, 굳이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지. 단형, 피동, 그리고 또 장형, 피동. 아까랑 똑같다 그랬어. 단형 피동은 피동 접사, 즉 접미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파생적 피동이라고 할 거고, 문장 형태로 길어지기 때문에 동사적 피동이라고 할 거다. 단형 피동은 네 가지. 이, 히, 리, 키 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각각의 예문 너희들 어려워하잖아. 자, 내가 예시를 한 번씩 들어주겠습니다. 자, 자, 내가 길을 걷다가 차에 시이다, 혹은 내가 여자친구한테 차이다 할 때에 이해 됐니? 혹은 희는 뭐가 있을까? 자,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이해됐어? 방금 했던 잡히다. 혹은 아이가 엄마에게 피다. 이해됐습니까? 자, 리는 뭐가 있을까? 많이들 생각을 못하더라고. 참,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가위에 눌렸어. 눌리다. 이해됐습니까? 눌리다. 자, 기는 뭐가 있을까요? 기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자, 아이가 엄마한테 막 달려와서 안기는 거야. 안기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을 건데 내가 모든 예시를 다 적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은 피동 두 개 마찬가지로 있어요. 개되다, 혹은 어지다. 이해됐습니까? 자,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잡히게 됐다라고도 할 수 있지. 의미 차이는 없더라. 이해됐습니까? 다만 이런 원래 피동 문장이 아니고 원래 문장, 이건 다른 말로 능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볼만하지. 자, 기존의 주어는 부사어로 바뀝니다. 부사어로 바뀌고요. 기존의 목적어가 새로운 문장의 주어가 돼. 기존 능동문의 능동사는 바뀌어서 피동사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피동 끝이야. 어려운 거 없지? 다만 너희가 질문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먼저 주동과 능동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선생님? 이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차이는 없다.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해결 끝. 이해됐어? 그냥 똑같은 놈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냐면은 선생님 이 히릭이 아까 전에도 봤잖아요.
사동 접사이고 이희리기 우구추에서고 이희리기가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선생님? 이 질문 둘. 자, 내가 명확하게 해결해 줄게. 자, 기존에 사동문 너희들 문장 만든 거 봐봐. 목적어 을을 붙은 거 있어 없어? 있지. 맞아. 있어. 그치?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목적어는 무조건 존재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사동에서는요 항상 목적어가 존재합니다. 목적어가 존재해요. 근데 다만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피동에서는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이해돼요? 자, 내가 여자친구한테 차였다. 승재가 차에게 치였다. 목적어 없잖아. 그치? 이희리기 구별할 때는 99.9%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질문들이 해결됐을 것 같아. 이희리기로 사동사냐 피동사냐 구별할 때는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이 방법이 모르겠으면 또 다른 방법 있지. 장형 피동, 장형 사동으로 바꿔봐. 잡히게 되다가 어울리는지 아니면은 잡히게 하다가 어울리는지 한번 만들어 보면 됩니다. 항상 장형사동으로 바꿔보라고. 이해됐어? 장형사동으로 바꿔보거나 피동으로 바꾸어보거나 목적어 유무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 피동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하나만 딱 보고 끝낼게. 자, 그러면 그 전에 문제용 또 다른 거는 방금 말한 이희리기 줘놓고 사동사인지 피동사인지 구별해라가 두 번째 유형이 될 거야. 아니지, 세 번째지. 이중사동, 과도한사동, 그리고 적어.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할 이중피동까지. 이중피동까지. 얘들아, 내가 아까 이중사동 할 때 이중사동은 잘못됐다 했냐? 알맞은 거라 그랬냐? 그렇지, 맞다 그랬어. 근데 이중피동은 무조건 틀린 거야. 뭐라고? 무조건 틀리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무조건 틀리는 거야. 이중피동 마찬가지. 피동으로 만들어주는 요건이 2개 이상 나오는 거거든. 2개 이상 나오는 건데 대표적으로 보여지다. 뭐라고? 보여지다 혹은 되어지다 등이 있어요. 이해됐어? 이해됐습니까? 자, 되어지다. 뭐가 쓰인 걸까? 자, 예상되어진다라고 봅시다. 미안해. 보여지다부터 보자. 자, 보여지다부터 볼게요. 자, 보여지다. 자, 생각해봐. 기본형이 뭐야? 부, 이다지, 맞아? 보다지, 맞습니까? 미안해. 자, 보여지다. 기본형 뭡니까? 항상 보다지. 근데 보다의 어감, 보에 이 어지다가 합쳐진 말이야. 맞아? 지금 이희리기 우구치에 이 그리고 어지다 2개가 나온 거라고. 맞아요? 자, 예상되어진다. 자, 되다에 어지다가 합쳐진 거라고. 이해돼요? 자, 예상되어지다. 게되다에 어지다가 합쳐진 피동 표현이 2개가 나온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겠지. 항상 분석해봐. 피동 표현이 몇 개가 나왔는지를.
자, 그러면 참고로 이것만 하면 끝나. 참고로 진실이 밝혀지다는 이중피동일까 아닐까? 아니야. 왜? 분석하면은 밝히 어지다지. 선생님, 히 나오고 어지다 나왔는데요. 이거 이중피동이 아니라고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요. 왜? 진실을 밝히다 자체로 하나의 단이니까. 이해돼? 단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진실이 밝다 이러지 않잖아. 진실이 밝히다. 밝다와 밝히다는 다른 거예요. 얘는 이중피동 아닙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요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았고 시험 보고 나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공부하느라 더 수고했습니다. 내가 기존에 말했었어. 1시간 반 정도 영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1시간밖에 안 줬지. 이유는 딱 하나. 너희들 중 영상을 보는 너희들 중 대다수는 나랑 이틀 동안의 직접 모강을 통해서 정말 많이 공부했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희들이 더 열심히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조금이라도 더 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길을 좀 줄였어요. 이것만큼은 꼭 공부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번씩만 노트만 다시 봐. 이 외에 다른 숙제는 없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고 앞으로도 저랑 열심히 해봅시다. 수고 많았어요.